여러분 안녕하세요. 29번째 지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에서 13번 지문이고요. 역시나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죠? 자, 11번. 기억 디귿의 예니까 기억부터 디귿이 나올 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12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13번 A, B의 의미니까 A, B가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올라와서 문단번호 매겨보도록 할게요. 법은 1문단, 우선 법조문 2문단, 자, 역사적 해석 방법 3문단, 목적론적 해석 방법 4문단, 오른쪽으로 가서 이러한 방법들 5문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6문단, 그리고 유추가 일반적으로 7문단이 되겠네요. 이렇게 총 7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일단 1문단을 쭉 읽어봅시다. 법은 가능한 한 많은 어쩌고 저쩌고 쭉 읽고 나서 내려와서 10번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낯익은 내용들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찾아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줄에 법은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게 10번의 3번 내용과 관련이 되겠네요. 자, 법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법의 해석이 필요하죠. 법을 해석해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겠죠. 10번에서 한번 볼까요?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의 적용이 법의 해석에 선행하는 걸까요? 자, 법이 해석이 되어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이 법의 해석에 선행한다 라는 말은 틀렸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3번 내용은 틀렸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이 해석돼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보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법의 해석 방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유권 해석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이 10번의 1번 내용에 해당하겠네요. 즉, 법을 해석할 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의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0번의 1번 국가기관에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될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1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문단으로 내려와 볼까요? 2문단에 보니까 기억, 물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물리적 해석 방법은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한대요? 그냥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 또는 법률 용어의 의미, 즉 이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물리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기억, 여기에 물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억은 물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 법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문자, 의미, 구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요 내용을 보고 쭉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문단까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10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일단 먼저 봤습니다. 봤더니 요 마지막 부분 문장이 해당이 되네요. 법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의 의미는 제정 당시의 의미가 아닌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이 10번에 5번에 해당하겠죠. 자, 문자의 의미는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0번에 5번 물리적 해석에는 법 제정 당시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죠. 적용되는 당시의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했으므로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 문단을 봤으니까 이제 물리적 해석에 해당하는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지만 법률상 사람의 의미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도 포함하여 해석된다. 즉 법문의 문자, 의미 구조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 맞겠죠? 1번의 내용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을 수가 있겠죠. 아하, 물리적 해석에 의하면 법률상의 사람이라 함은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을 맞겠구나 하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3문단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3문단에 내려갔더니 니은이 등장하네요. 니은.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역사적 해석 방법은 어떤 거예요? 입법 당시에 있는 입법 의사를 확인하고 탐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에 역사적 해석 방법, 니은은 역사적 해석 방법이고, 이때 역사적 해석 방법이란 법의 입법 당시의 취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입법 당시에 의사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왜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탐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단에 보니까 A와 B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 3문단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밑줄을 잘못 쳐놨죠. 밑줄을 안 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푸는 데는 문제는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가지고 A와 B에 둘 다 밑줄을 쳐놨어야 되죠. 미안해요. 요거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 A와 B 가지고의 밑줄을 쳐주셔야 되고, 그러면 A에 가지고 B에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13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주어도 찾아봅시다. A에 가지고는 입법자가 가지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입법자가 가지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의사를, 입법 의사를 가지다겠죠. A는 입법자가 입법 의사를 가지다의 의미를 가지네요. 요걸 간단하게 일단 써놓읍시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는 입법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다죠.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다, 어떠한 생각을 품다의 의미로 유사하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B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가지다인데 이때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다죠. 자료를 가지다.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요. 입법자의 입법의사는 법제도의 연역의사를 살펴보거나 라고 해서 주어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자료를 가지다만 가지고 선생님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는 누가가 있겠죠. 누가 자료를 가지다겠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라고가 되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요? 자료를 사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료를 가지다, 자료를 사용하다. 이렇게 유사한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3번도 가지다에 다 밑줄이 쳐져 있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풀기에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선생님 미안해요. 요 밑줄을 안 쳐줘서. 사실은 이렇게 가져야 가지고 여기 다 밑줄이 쳐져 있었어야 돼요. 이게 없는데도 여러분이 풀었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죠.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편집하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파일을 올리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요. 유튜브를 잘 못해서. 그래서 파일을 다시 올려주고 싶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밑줄을 치고 한번 지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의사를 가지다인데 목적어는 다 있죠. A 부분에 목적어는 다 있으니까 목적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품다의 의미를 가지는지 볼까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품다. 되네요. 그는 사업체를 품다. 안 되죠? 그들은 나에게 호의를 품다. 되네요. 동생이 축구공을 품다. 안 되고. 내 집을 품다. 안 되네요. 그럼 일단 2번, 4번, 5번이 지워지죠? A만 봤을 때. 그럼 여러분 이제 B를 봅시다. 누가 자료를 가지다. 사용하다의 의미죠. 를. 역시나 1번, 3번을 봤더니 을. 목적어는 둘 다 있죠? 그럼 사용하다의 의미인지 봅시다. 빈 깡통을 사용하다. 되죠? 운전면허증을 사용해 사람을 찾는다.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사람을 찾는다.
아니죠. 여기 운전면허증을 가지다는.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빈 깐통을 가지고 사용하여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요게 맞겠죠? 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두 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유의어로 바꿔서 둘 다 찾아주셨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1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됩니다. 13번 이제 풀렸죠? 네,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산문단에 쭉 보면은 역사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그 당시의 취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 해석 방법, 입법 당시의 의사를 확인하고 취지를 통해 탐구하는 방법. 그럼 니은의 예 살펴볼까요? 니은. 국회 누리집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취지를 조사한대요. 입법 의사를 탐구한대요. 맞겠죠? 요 말. 맞습니다. 니은. 법률 용어로 선이라는 말은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 선이라는 말의 의미를 탐구하고 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역사적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까요? 물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하겠죠. 선이라는 말의 의미, 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했으니까 얘는 물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역사적 의미를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이 틀렸죠? 역사적 해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11번에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 5번에 읽지 않았는데도 3번의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틀려서 11번의 답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문단부터 봐야 되나요? 자, 4문단부터 살펴봐야 되네요. 4문단에 목적론적 해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디귿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그래도 써 주셔야겠죠. 디귿의 목적론적 해석 방법. 목적론적 해석 방법이 뭔지 보고 그다음에 지금 10번에서 안 나온 게 2번이랑 4번이에요. 법원리적 규범을 활용,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면 요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10번에 2번, 4번이 안 나왔으니까 요 내용도 한 번 더 생각하고 4, 5번에 관한 내용이 나올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 방법에 대해서 쭉 읽어봤더니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 주체가 법문의 의미야 뭐 이런 것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등을 해서 법규의 의미를 찾는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목적론적 해석 방법이라 함은 현행 법질서 안에서 여러분 문제 풀 땐 시간 없으니까 막 적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적어드리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다 라고 해서 4문단의 내용을 쭉 다 읽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4, 5번을 한번 보는 거예요.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는지 봅시다.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대해서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실험실 공장의 설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현행 법질서 안에서 이렇게 해석했네요. 그럼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3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아직 안 나온 거 10번에 2번, 4번 내용이 아직도 안 나왔네요. 그럼 이 내용을 찾으면서 이제 5문단부터 또 계속해서 읽어주면 되겠죠. 해서 5문단의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5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법관은 이러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내용이 10번의 4번 내용이 돼요. 자,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 어디 있을까요? 자, 10번에 4번. 적용할 법 규정이 없다면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없다라고 했죠. 10번에 4번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네요. 남은 거 2번밖에 없으니까 10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네, 10번에 2번이 답이 됩니다. 법 원리적 규범을 활용해서 법의 흥결을 보충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봅시다. 자, 6문단도 있고 7문단도 있다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7문단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여기 나오죠. 법 원리적 규범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해서 흥결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10번에 2번에 해당하죠. 거의 끝부분에
10번에 2번에 근거가 나와 있고 이 내용을 통해 10번에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내용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제 12번의 내용을 해결해 봅시다. 10번 됐죠? 11번 됐죠? 13번도 됐어요. 이제 12번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12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에요.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안의 배경 19세기 말에는 A국과 B국의 형법이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을 돈이나 물건이라고만 규정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기를 재물로 볼 만한 법 규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A국은 어떻게 해요? 절도죄를 적용하지 못했어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A국은 전기절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B국은 어떻게 해요? 전기가 재물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해석해서 절도죄로 처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판단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타당성 또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요거 A국의 법원은 법의 명시적 흠결을 이유로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했군 이라고 했네요. 요거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명시적 흠결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오문단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문단에 보시면 여기 해당 사안을 규율할 법 규정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 흠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번의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를 절도했을 경우에 처벌할 규정이 딱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요. 그걸 명시적 흠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지금 A국은 명시적 흠결을 이유로 자 얘를 절도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할 수 있죠.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B국의 경우는 전기절도 사건의 절도죄에 대한 법을 유추 적용했어요. 그래서 법의 흠결을 보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 적용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6문단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유추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12번에 2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유추를 통해서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전기도 뭐에 해당한다? 절도에 해당한다라고 유추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흠결을 보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B국은 전기절도 사건에 적용할 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겠군. 이렇게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유추 적용을 했을 거예요. 유추 적용하려면 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을 겁니다. 이 내용도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6문단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죠.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를 판단했던 거예요. 이게 12번의 3번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안을 규율하는 법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A국은 B국과 달리 형법이 제정될 당시 이와 같은 행위를 예측하여 규정할 수 없었겠군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19세기 말에 A국과 B국의 형법은 절도죄의 대상인 재물을 돈이나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그럼 A국과 B국 모두 이 둘 다 전기를 재물로 볼 만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죠. 둘 다 전기를 재물로 볼 만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A국은 B국과 달리라는 말이 틀렸네요. 형법이 제정될 당시 둘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죠. 전기절도 같은 행위를. 그렇죠. 당시에는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법으로 규정할 수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A국만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에요. A국은 그냥 절도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뿐 B국은 유추 적용했을 뿐이죠.
달리라고 보시면 안 되죠. 둘 다 제정될 당시에 둘 다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위에 사안의 배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명확하게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B국은 A국의 특별법 제정처럼 전기절도와 관련된 법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겠군. 여러분, B국이 법적 판단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타당성 또한 인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유추 적용하면 될까요? 앞으로도?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칠문단에 보시면 유추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대안에 불과해요. 이거는. 명시적 근거를 보충하기 위한 대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지만 법관이 감정적이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가능한 한 입법 정책 차원에서 흥결을 최소화하는 점이 필요하다. 입법 정책 차원에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입법 정책 차원에서 법 규정을 해라라는 거죠. 법으로 규정해라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즉, 법 규정, 법을 제정해라라는 말로 보시면 되죠. 법을 새로 제정해라 라는 말로 보셔야 되겠죠. 입법 정책 차원에서 흥결을 최소화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를 할 수는 있지만 명시적 흥결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에 불과해요. 얘는. 그러므로 입법 정책 차원에서 흥결을 최소화하는 것, 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번의 5번 내용에 해당해요. 이해되시죠? 결국은 법의 흥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풀렸네요.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오늘도 다 풀렸네요. 자, 29번째 지문 이렇게 해서 해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0번째 지문으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